무대 위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하루를 때로는 커리어의 방향을 바꾼다. 더구나 심사라는 이름이 붙은 순간 누군가의 노력은 점수로 환산되고 누군가의 진심은 짧은 멘트로 요약된다. 그래서일까? 요즘 대중은 경연 프로그램을 보며 실력만큼이나 태도를 주목한다. 누가 더 높은 음을 올려놨는지, 누가 더 화려한 기교를 선보였는지 못지않게 누가 더 품격 있게 상대를 대했는지가 화제의 중심에 서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는 가상의 한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제목부터 강렬하다. 심사위원 자격 없어요. 작곡가이자 뮤지션으로 알려진 윤명선이 박서진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는 설정. 자극적인 문장만 놓고 보면 금방이라도 고성이 오가고 무대는 얼어붙고 출연자들은 표정이 굳어질 것만 같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그 다음에 있다. 박서진이 맞받아치기가 아니라 성숙한 대응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옆에 있던 베테랑 가수들까지 감탄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가 남는다. 도대체 박서진은 무엇을 했길래 그 순간이 전설처럼 회자되는 걸까? 자극적인 한마디가 던지는 파장심사위원 자격 없어요. 심사위원 자격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아니다. 상대의 전문성 존재 이유, 그리고 그 자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다.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비판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무대 위 당사자에게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날카로운 칼끝이 된다. 왜냐하면 심사의 세계에서 자격은 곧 권위이고 권위는 곧 질서이기 때문이다. 그 질서가 흔들리는 순간 무대는 작품이 아니라 전쟁터가 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가상 장면은 출발한다. 윤명선의 직격 멘트가 나오자 관객석은 술렁이고 카메라는 주변 출연자들의 표정을 빠르게 훑잇는다. 어떤 이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어떤 이는 입술을 꾹 다문다. 제작진의 손끝은 바빠지고 분위기는 한순간에 음악에서 대립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린다. 박서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대부분이 하는 선택 반박 변명 혹은 침묵.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른다. 첫째, 즉각 반박한다. 그 말은 지나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강한 어조로 맞서며 주도권을 가져오려 한다. 둘째, 변명한다.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며 불을 꺼보려 한다. 셋째, 침묵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파장을 최소화하려 한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모두 장단점이 선명하다. 반박은 통쾌해 보일 수 있으나 감정 싸움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기 쉽다. 변명은 억울함을 풀 수 있으나 핑계로 비칠 수 있다. 침묵은 품격 있어 보일 수 있으나 인정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위험이 남는다. 그렇다면 박서진은 어떤 길을 택했을까? 박서진의 선택 상대를 이기는 말 대신 상황을 살리는 말.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다. 박서진은 이 가상 장면에서 상대를 이기는 말을 찾지 않는다. 대신 상황을 살리는 말을 꺼낸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말들을 잠깐 멈추고 먼저 숨을 고른다. 그 짧은 멈춤이 무대의 공기를 바꾼다. 그리고 그는 대략 이런 구조로 말한다. 감정에 대한 인정 말씀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중의 표현 선배님이 가진 기준과 경험을 존중합니다. 핵심 질문으로 전환, 제가 지금 가장 먼저 고쳐야 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책임의 수용 제 무대가 불편했다면 제 책임입니다. 다음 무대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문장 자체가 아니다. 이 말들이 가진 방향성이다. 공격에 공격으로 맞서지 않고 모욕을 모욕으로 되갚지 않으며 순간의 승리를 위해 내일의 관계를 버리지 않는다. 대신 그는 판을 심사로 되돌린다. 대립의 프레임을 깨고 성장의 프레임을 새로 만든다. 이때 무대 옆에 앉아있던 베테랑 가수들이 감탄한다는 설정이 붙는다. 왜일까?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 노래 한 소절을 더 잘 부르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베테랑들이 감탄한 진짜 이유 기술이 아니라 인격이 무대를 만든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무대는 노래로만 완성된다는 생각이다. 물론 음정 박자 호흡 표현력이 기본이다. 하지만 진짜 무대는 그 위에 사람이 얹힌다. 노래는 기술이고 무대는 인격이다. 기술은 연습으로 빠르게 늘 수 있어도 인격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베테랑들은 단번에 알아본다. 아, 저 친구는 오래 가겠다. 박서진이 보여준 것은 착한 척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이며 상황 판단이고 장기전의 감각이다. 감정의 파도를 그대로 타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도를 읽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 베테랑들이 감탄한 지점은 후자다. 성숙함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박서진식 대응의 3가지 원칙. 이 가상기사 속 박서진의 대응은 단순히 예의 바르다로 끝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3가지 원칙을 따른다. 원칙 1.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날카로운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즉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싶어진다. 무례하다. 감정적이다. 권위적이다. 하지만 상대를 평가하는 순간 대화는 끝난다. 박서진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발언의 맥락을 묻는다. 원칙 2. 사과는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다. 많은 이들이 사과를 굴욕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숙한 사과는 내 자존심을 바닥에 버리는 일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는 주도적 선택이다. 제 무대가 불편했다면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상대에게 권력을 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 싸움을 끊어내는 가장 빠른 칼이다. 원칙 3. 다음 행동을 제시한다. 좋은 말은 순간을 무마하지만 좋은 행동은 신뢰를 만든다. 박서진은 말로 끝내지 않고 다음 무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못 박는다. 즉, 논쟁을 현재의 언쟁이 아니라 미래의 결과로 옮긴다. 그럼에도 남는 질문,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이 장면이 극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단지 박서진의 태도 때문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 이전의 서사를 궁금해한다. 도대체 왜 심사위원 자격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가상 설정에서 가능한 해석은 여러 가지다. 심사 기준에 대한 오해가 쌓였을 수도 있다. 제작진의 연출 혹은 편집이 갈등을 증폭시켰을 수도 있다. 한쪽이 예술의 관점에서 다른 쪽이 대중의 관점에서 충돌했을 수도 있다. 혹은 감정이 앞선 말 실수였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원인이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대중이 기억하는 것은 말의 이유보다 그 말 이후의 태도라는 점이다. 말은 사건을 만들지만 태도는 서사를 만든다. 사람은 평온할 때보다 위기에서 더 선명해진다. 칭찬을 받을 때의 미소보다 공격을 받을 때의 첫 표정이 그 사람의 진짜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평가받고 비난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는다. 그때 필요한 건 한 방이 아니라 품격이다. 박서진의 성숙한 대응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 상대를 이기지 않아도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순간을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서사를 설계하는 사람, 착한 사람 콤플렉스와의 차이 성숙함은 비굴함이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어야 한다. 성숙한 대응은 때로 참는 게 능사냐는 비판을 받는다. 왜 할 말 못하냐? 억울하면 똑같이 말해야지 같은 반응이다. 하지만 성숙함은 비굴함이 아니다. 성숙함은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도 선택적으로 참는 것이다. 박서진식 대응은 수능이 아니라 전략이다. 그는 상대의 권위를 맹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갈등의 에너지를 감정 소모가 아니라 실력 증명으로 전환한다. 이는 오히려 더 강한 자존감에서 나온다. 정말로 자신이 없다면 이런 침착함은 불가능하다.